안녕하세요, 석광호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해우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새 원달러 환율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인데요. 저는 환율 이런 건 사실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환율이 이런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대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씀씀이로 인해서 원화의 가치가 빠르게 녹아버리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환율 부분은 앞으로 당국의 개입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시간을 좀 두시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주상복합의 미래와 투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상복합이라는 게 주위에 있는 같은 동네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가 낮은데 살기도 좋고 입지 좋은 주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사실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제가 항상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보다 후순위에 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질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상복합이란 아이템이 언제 오르느냐? 주위 아파트보다 시세가 너무 낮아져서 실수요자가 이걸 좀 골라볼까 하는 순간 주상복합 아파트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상급지가 오르면 하급지가 갭을 메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동일 지역의 일반 아파트 대비해서 시세는 낮고 일반 아파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을 메우면서 오르는 건데, 내가 지금 더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면 굳이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늦게 오른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하락기를 맞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주복이나 아파텔은 상승장이 쭉 이어지다가 더 이상 살만한 아이템이 없을 때, 그럴 때 찾는 아이템인데 지금 굳이 이 시점에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 내용과 연계해서 답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송동구 실패하시고 청량리 주복을 좀 보시고 있다고 해요. 주복도 매물만 좋으면은 가격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 여쭤봐 주셨어요. 청량리 주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에서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결국 이게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해도 비슷한 선택지랑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가 낮다, 그럼 그때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량리 주복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지역적으로 청량리를 받쳐주는 지역인 장위 이문이나 그 근처 지역에 가격이 충분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상승 쪽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보기에 청량리 주복은 지금 오를 타이밍이에요. 왜 오를 타이밍이냐면 이게 이제 얘랑 가격이 비슷했던 친구들은 다 25기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지가 몇 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청량리 주복 25 곧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량리 주복이 왜 동일한 가격대 지역들에 비해서 늦게 오르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이런 디스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입지상 비슷한 수준의 그 언저리에 있던 친구들이 다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더 좋은 물건을 선택할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20억을 가지고 집을 사볼까 하는 사람한테는 청량리 주복이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다음 질문은 인천은 언제 오르냐입니다. 인천은 일단 송도가 움직이는 게 첫 번째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청라나 인천 원도심 쪽은 송도가 언제 오르냐를 먼저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 송도도 지금 이제 하수구 탕랑초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또 오를 겁니다. 그럼 그때가 된 이후에 인천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인천을 얘기할 때 특이한 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주소는 인천인데 검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쪽은 인천이랑은 좀 다른 움직임으로 흐를 거기 때문에 이쪽은 한번 경기도 서부 쪽이랑 한번 묶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송도가 아직 별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인천 상승은 시간을 좀 더 두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제 질문이 아니라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급지표를 만들어 주세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급지표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저는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급지표를 기획 중인데, 요새 예전에 제가 했던 급지표를 자기들 나름대로 지도에 옮겨 써가지고 많이들 아류 급지표들을 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급지표라는 게 이제 90년대생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그 옛날에 대학 서열 나누듯이 서영고 서성한 하던 애들이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방식으로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단기간 내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여러분이 제가 새로 만든 급지표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급지표들과는 좀 획기적인
심리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질문으로 이제 녹번 신축인데 상승장을 하나도 못 탔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더 날아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갈아타기를 해야 되느냐 하시는데 이미 갈아타기 하시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분이 녹번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른 걸 보고 팔고 갈아타려면 이미 타이밍상 늦었다는 거예요. 보통 지금은 1주택자 위주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가 꼭 갈아타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매도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갈아타실 게 아니라면 좀 더 기다려봐라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갭은 메워지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별내 구리 다산 같은 8호선 라인이 어떤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결국 지금 밀리고 밀린 수요들이 갈 때가 되면 그때 오를 겁니다. 현재 하수구 탄광촌 신축 위주로 오르고 있는 타이밍인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규제 뜨고 하수구 탄광촌의 구축 라인까지 오를 때쯤에 말씀하신 이쪽 라인 신축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이제 노도강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상태다 하셨는데 이 노도강이란 지역이요 전형적으로 밀려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순서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전고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 노도강 전고점 터치 분위기 타면 순식간입니다. 그럼 분위기를 언제 타느냐 하실 텐데 분위기라는 게 조성되는 게 다음 규제의 내용을 봐야 그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규제 찌라시로 놔두는 규제들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 분위기가 제대로 창출돼서 시기가 빨라지는 거고요. 규제가 늦어지면 그 시기도 같이 늦어지는 겁니다. 추가로 이제 다음 규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규제 걸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규제가 걸리는 바로 아래 구간에 내 물건이 걸리기만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정도 분위기면 실제 규제가 나오고 잠깐 냉각기 거치고 나서 바로 하급지장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급지는 사려면 미리 사라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으로 분당 임해 역세권 아파트 21년 전고에 물린 채로 들고 있는데 이제 전고점 회복했다고 마포나 성동을 가야 되느냐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이 분당이랑 마포는 이상하게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주제더라고요. 제 생각은 일단 이 두 곳은 생활권이 달라서 수요층이 겹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디가 유망하냐 물으셨는데 뭐 저는 둘 다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골라달라는데 둘 다 좋다 그러면 뭐 말장난이냐 하실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포에서 분당으로 이동하거나 분당에서 마포로 이동하거나 이런 행위는 수평 이동에 해당되는 갈아타기라서 하면 안 되는 갈아타기예요. 내가 마포랑 분당 중에 하나 사겠다 그러면 생활권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 출근하시는 분들은 마포를 사시면 되고요. 강남이나 경기 남부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분당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동은 어떻냐 물어보실 텐데 성동도 성동 나름인데 성수는 분당에서 확실히 이동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옥수는 살짝 애매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수평이동 느낌이 난다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이제 경기 남부 대형 평수인데 오르지 않는다 하시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40평 이상 대형 평수들은 그 윗급지 30평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가락 40평 살래 잠실에 30평 살래 하시면 열의 9은 잠실 30평을 선택하기 때문에 시세가 천장에 있는 편인데 뭐 가락이나 잠실은 되게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뭐 경기 남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 용인 쪽이신 것 같은데 이쪽은 2007년도 전후해가지고 대형 아파트가 엄청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동부 이촌동, 한가람, 코오롱, 강촌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여기는 일단 입지가 다한 곳이라서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는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공원이 북향이고 리모델링이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시장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시세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청약통장 유지 여부입니다. 청약통장에 2,150만원 16년 5개월에 납입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뭐 납입은 조금이라도 계속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영원히 지금처럼 제도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뭐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되신다 하면은 저는 유지를 하는 걸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약 관련된 질문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 청약도 이미 점수가 60 후반 막 이렇게 넘으신 분들은 그냥 좀 더 버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청약 한 방으로 역전하는 케이스들을 꽤 보다 보니까 이미 점수가 60 후반 이런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지금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쌓을 수 있는 점수를 감안해서 좀 더 기다려 보는
그런 걸 추천하고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게 나 지금부터 점수 쌓겠다 하고 청약 점수 쌓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부동산 해우소 진행을 해봤는데요. 질문이 선정이 안 되셔서 서운한 분들이 많았던 건지 이번 주 좀 사연이 급 줄어가지고 선택이 좀 되게 쉬웠습니다. 여러분이 좀 다양한 사연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혼나야 되는 분들 위주로 답변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 해요. 혼나야 되는 사연 많이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